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지난 시간에 1차 세계대전 공부했었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아시아와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뭐 다 포함해서 인도까지 포함해서 아프리카에서는 어떤 민족운동이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늘 이거 공부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1차 세계대전보다는 좀 더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공부할 거는 이 중국에 대해서 먼저 공부할 거예요. 이 아시아 하면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뭐 중국 같은 경우, 동북아시아 같은 경우는 중국이나 뭐 한국이나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이 될 수 있는데, 먼저 한국 좀 얘기해 볼까요? 우리나라? 한국은 그렇게 출제가 많이 되진 않지만 한번 알아보자는 겁니다. 한국. 얘들아, 한국 같은 경우는요, 이 1910년대, 즉 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항일운동, 이게 바로 뭐였습니까? 3.1운동이었습니다. 3.1운동이 1919년 3월 1일 날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3.1운동은 거의 당시 우리나라의 인구가 2천만 명 정도라고 추측이 되는데 2천만 명 중에서 100만 명이나 참여한 운동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100만 명이나 참여한 이런 거국적인 운동인데 당시 3.1운동에는 마땅한 우두머리가 없었습니다. 대장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3.1운동 이후부터는 우리도 독립운동 할 때는 뭔가의 대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대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여론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쌤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 이 3.1운동 이후부터는 3.1운동이 결국 실패로 끝났지만 이 3.1운동은 굉장히 큰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부터는 무슨 정부가 설립이 됐다, 임시정부가 설립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게 3.1운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서는 혹시나 이 한국사 파트가 나온다면 3.1운동이 먼저예요? 임시정부가 먼저예요? 무조건 3.1운동이 먼저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좋습니다.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돼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공부해줘야 되는 게 바로 이제 중국이 되겠습니다. 중국. 이 중국사 파트 같은 경우는 진짜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안 낼 수가 없는 파트고, 그리고 좀 어려워요. 어렵다는 건 여러분들이 좀 외울 게 많다라는 거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 외울 게 많아도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토리텔링 식으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다가가십시오. 알겠죠, 여러분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는, 자, 밑에다 쓸까요? 아니, 여기다 써볼게요. 중국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이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신문화 운동이 있습니다. 써볼게요. 신문화 운동. 자, 이 신문화 운동이라는 게 뭐냐면 뭐 어렵지 않습니다.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자라는 운동이 바로 신문화 운동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신문화 운동은 이제 중국인들도 과학이나 서양에 발달된 과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양에서 발전되었던 이런 민주주의 사상들을 배우려고 노력했던 그런 운동을 가르쳐서 우리는 신문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신문화 운동 뒤에는,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한국에서 이 운동이 일어났잖아. 3.1운동, 그죠? 같은 연도에 이 3.1운동을 본받아서 일어난 중국의 민족 운동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슨 운동이냐면, 써볼게요. 5.4운동이 되겠습니다. 5.4운동. 자, 그럼 도대체 5.4운동이 도대체 뭐냐? 5.4운동은 이런 겁니다. 당시 1차 세계대전 뒤에 일본이 승전국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본이 막 눈에 뵈는 게 없이 막 나대고 다녔단 말이야. 그 과정 속에서 이 일본이 당시 파리 강화회의에서 중국에 대한 이권을 21개조나 되는 여러 문서들을 확인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장을 찍었습니다. 근데 중국인들이 봤을 때 일본인들이 요청했던 21개조 요구 사항은 중국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터무니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이 소유하고 있던 뭐 산둥반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이권을 일본에게 넘긴다,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불평등한 문서 조약이 21개조 요구인데, 이 21개조 요구가 중국인들에겐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느낌 잡으셨습니까? 그래서 일어난 게 5.4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써볼까요? 5.4운동. 자, 5.4운동은 바로 뭐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자, 일본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어. 그게 바로 뭐예요? 21개조
요구 사항을 중국인들에게 했단 말이야.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 중국인들이 반발했겠어, 안 했겠어?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시 이 오사운동의 주축 세력들은 좀 농민들이나 뭐 일반적인 상공업자들보다는 좀 더 배우고 좀 지식인들, 학생들 위주로 이제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자, 하얀색은 기본이고 이제 노란색은 여러분들이 좀 상위권으로 가려는 이런 발돋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사운동은 특히 누가 주도했냐면 지식인들이 주도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인은 제가 다른 색깔 펜으로 좀 가볼게요, 여러분들. 자, 제가 지금부터 보라색으로 쓸 건데, 보라색은 좀 더 어렵게 가자는 거지, 그렇지? 자, 지식인 중에서도 당시 이 중국의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이제 중국의 수도였죠. 베이징이죠. 그래서 이 베이징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운동이 바로 오사운동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이 오사운동은 실질적으로 성공을 합니다. 21개 조국권에 대해서.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이때까지만 해도 1919년입니다. 자, 오사운동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어렵게 되는데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우리 친구들. 자, 가보겠습니다. 오사운동 이후부터는 이제는 새로운 사상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새로운 사상들과 함께 여러 정부들이 만들어지거든요. 한번 보게 해요. 새로운 사상들이 등장해요. 그 새로운 사상들이 뭐냐면 중국에도 이 두 가지 사상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국민당이 등장하고요. 그냥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중국이 지금 공산주의 국가죠. 무슨 당? 공산당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중국에서 이 국민당의 대장이 있고 공산당의 대장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국민당의 대장은 제가 예전에 개념 시간에 설명했던 것 같은데 중국 혁명의 아버지라고 칭송받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순원이라는 사람이 국민당이라는 하나의 정파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 공산당을 만든 사람이 있는데요. 이 공산당을 만든 사람이 그 유명한 무슨 쩌둥, 자, 마오쩌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기억했습니까? 깔끔하죠? 좋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사상들이 등장하고 이 새로운 사상들은 각각의 정당을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렇게 새로운 사상들이 등장하면서 이 둘의 사이는 기분이 좋았을까? 아니, 서로 사이가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아이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굉장히 서로 다투고 있었단 말이야. 중국은 국민당을 중심으로 통합해야 된다. 아니다. 중국은 공산당을 중심으로 통합해야 된다. 라는 의견으로 나뉘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자, 이렇게 써볼게요. 이들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들이 총 두 차례인데 그 중에서 먼저 첫 번째로 이 국민당과 공산당이 힘을 합치게 돼요. 자, 써볼게요. 이게 바로 뭐냐면 1차 국공 합작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한번 써볼게요. 1차 국공합작. 자, 그러면 1차 국공합작이란 건 뭡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국민당과 지금 공산당이 힘을 합친 거예요. 자, 국공합작이 뭐냐고요? 국은 국민당, 공은 뭐예요? 공산당이에요. 그리고 이 국공이 합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얘네들이 왜 사이가 안 좋은데 합쳤을까? 라고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뭘까요? 여러분들, 하나씩 적어볼게요. 첫 번째는 반제국주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반군벌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제가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중국 지도를 자그맣게 좀 적어 볼 건데, 잘 봐. 여기 한반도고요. 여기 중국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려보자는 거야. 당시 중국은요, 이 청나라가 멸망한 뒤에 이 국민당과 공산당의 어떻습니까? 이 근거지들이 있었고, 얘네 두 세력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북쪽에는 여기엔 누가 있었냐면 군벌이라는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이 군벌이 무슨 말이냐면 군인인데 얘네가 마치 왕처럼 행동하는 거야. 일정한 지역들을.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린 군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전으로 좀 예시를 들면 서양으로 치면 제후나 영주, 호조 이렇게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이런 군벌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야. 여러 가지 군벌들이 나뉘어지고 있었단 이야기예요.
자, 그럼 쌤 얘기가 느낌 잡았나요? 그러면 이 국민당과 공산당은 왜 합작을 한 거예요? 얘네 둘이 싸울 게 아니라 일단은 뭐 하자. 군벌부터, 이 군벌 세력들부터 타도하자. 그럼 앞에 있는 이 반제국주의는 무슨 뜻입니까? 반제라는 건 뭐냐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사운동이 왜 일어났어? 일본 아이들이 지금 불평등한 요구를 하고 있잖아. 그치?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당과 공산당은 반제국주의, 즉 일본을 포함한 다른 외국 세력들이 자꾸 우리 중국을 괴롭히니까 먼저 이 세력들부터 소탕을 하자. 그래서 합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 가르쳐서 반제국주의, 반군벌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데요? 잘해주고 있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유에 대한 이야기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1차 국공합작이 체결되고 나름대로 국민당과 공산당은 이 반군벌을 하려고 같이 손을 잡고 군벌 세력들을 타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가볼게요. 근데 여기서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가볼게요. 이 국민당 중에서 순원이 죽어요. 순원이 죽어요. 순원이 죽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순원은요 무엇보다도 공산당과 합작을 해서 하나의 중국을 이루기를 기대했거든요. 근데 이 순원이 죽고 난 뒤부터는 이 국민당의 새로운 대장이 만들어집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장제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한자로 장개석이라고도 하죠. 어쨌든 이 장제스가 권력을 잡고 난 이후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즉 장제스는 순원처럼 공산당과 합쳐하고 싶지 않았어요. 장제스는 국민당이 힘을 모아서 이 공산당 아이들을 탄압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산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쌤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때부터는 국민당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공산당을 뭐 하는 겁니까?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게 대표적으로 누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순원이 아니라 공격하는 시점부터는 누구로 기억을 해줘야 돼요? 바로 제가 얘기했다시피 장제스로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장제스는 여러분들 동의어로 이 사람이 무슨 당이에요? 이제 국민당의 지배자가 된 거고 이 사람은 순원이랑 생각이 달랐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이렇게 국민당이 공산당을 엄청 공격해요. 장제스가.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제 결과를 보자고요. 그럼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결국 어떻습니까? 이 1차 국공합작이 어떻게 된 거예요? 결렬된 거예요. 1차 국공합작이 실패가 된 거예요. 괜히 그걸 어려운 말로 결렬이라고 합니다. 1차 국공합작이 결렬됐다고 우리가 판단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국민당이 공산당을 공격하는 와중에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국민당이 막 정부도 만들고 심지어는 이 군벌 세력들을 완전히 소탕해요. 이렇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군벌 세력들을 소탕하는 과정을 지도를 보실게요. 지금 군벌 세력들이 중국 지도를 봤을 때 남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죠. 그래서 우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북벌이라고 해요. 군벌 세력들을 북에 있는 놈들을 벌한다. 북벌이라고 합니다. 어찌됐든 이 장제스가 어떻게 합니까? 이 국민당이 우여곡절 끝에 어떻습니까? 북벌 해안에 완성합니다. 북벌을 단행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국민당이 북벌을 단행하면서 뭐 여러 가지로 이제는 국민당, 장제스가 국민당 정부도 만들고 막 이런단 말이야. 이런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국민당이 북벌을 하는 것까지 좋은데 계속적으로 공산당을 탄압하거든요. 공산당을 계속적으로 탄압하다 보니까 이 공산당 세력들이 더 이상 살아남을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공산당이 도망가요. 우리 이 공산당이 도망가는 것을 어려운 말로 무슨 장정? 대장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장정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해볼게요. 그림을 그리자면 한반도가 똑같이 있고 여기 중국이 있다면 이 공산당과 얘들아, 자, 공산당이 있고 여기 뭐 국민당이 있었다는 이야기야. 근데 이 공산당이 자꾸만 탄압을 받으니까 국민당이 자꾸만 괴롭히니까 공산당이 도망쳐요. 이렇게 도망쳐요. 이렇게 중국에 거의 한 바퀴를 돕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 거리가 거의 1만 킬로에 달한다고 해요. 이렇게 1만 킬로 동안 국민당의 탄압을 피해서 이 중국을 한 바퀴 쫙 돈 것을 이 과정을 가리켜서 우린 뭐라고 한다? 대장정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공산당의 대장정이란 건 바로 뭡니까? 한마디로 이 공산당이 누구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 국민당의 탄압을 뭐 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라고 쓸까요? 이러면 for가 필요 없네요. 그렇죠? 네, 지울게요. 국민당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 이들이 공산당이 대장정을 했다는 거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습니까? 이 흐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후에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벌써 지쳤어요? 좀 힘들죠? 거의 다 끝났어요. 근데 얘들아, 여기서 무슨 전쟁이 벌어지냐면 중일전쟁이 벌어지거든요. 중일전쟁. 이 중일전쟁이 뭐냐면 잘 봐요. 이제 일본 아이들이 이때가 1937년 정도가 되거든요. 이때가 되면 일본 아이들이 만주를 침공하다 못해 이젠 중국 본토로 막 침공을 해요. 일본 아이들이. 그래가지고 당시 국민당과 공산당은 아직까지 서로 싸우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당시 국민당의 장제스는 일본이 쳐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같은 동포인 공산당 애들을 자꾸만 탄압하는 거야. 그걸 보다 못한 당시 국민당의 장제스의 이제 오른팔이었던 장쉐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외우지 마세요. 이 장쉐량이라는 사람이 시안에 있었는데, 시안이라는 중국의 도시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공산당이 자꾸만 탄압당한 걸 보고 좀 약간 마음 아파했나 봐.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닌데. 그러면서 장제스를 불러요. 장제스님 잠깐 시안으로 오시죠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장제스는 아무런 의심 없이 장제스가 어떻습니까? 이 장쉐량의 본거지로 찾아갑니다. 근데 이 장쉐량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 장제스를 감옥에 가둬버려요. 왜 가뒀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장쉐량이라면 장제스 왜 이렇게 정신 못 차려? 지금 일본이 쳐들어오는데 너는 왜 아직까지 공산당만 탄압하고 있어? 하나의 중국이 돼야만 이 일본 놈들을 우리가 쳐부술 수 있단 말이야. 우리 지금 연합해야 돼. 정신 차려! 라면서 훈계를 합니다. 장제스에게.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자, 근데 이 과정에서 장제스가 어떻습니까? 이 장쉐량의 요구를 받아들였을까요? 네,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장제스는 결국 감옥에서 풀려나고요. 풀려나자마자 장제스가 장쉐량 죽였을까요? 아니, 죽이진 않아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국공합작을 단행해요. 그래서 두 번째 국공합작이다라고 해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2차 국공합작이라고 해요. 자, 가볼까요? 자, 중일전쟁이 발생한 이후부터 이제 뭐가 된다? 마지막. 다시 한번 어떻습니까? 2차 국공합작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얘들아, 2차 국공합작이 벌어진 원인 정도만 우리가 좀 기억을 해볼까요? 2차 국공합작이 도대체 왜 일어났을까요? 뭐 때문에? 바로 아까 쌤이 얘기했죠? 장쉐량이 장제스를 불렀다고. 어디에서? 시안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시안 사건이라고 해요. 시안 사건. 이 시안 사건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됐다? 여러분들, 국민당과 공산당이 다시 합작을 하게 된 거예요. 국민당과 공산당이 다시 합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또 여기서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게, 그러면 당시 이 2차 국공합작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얘네들은 2차 국공합작 때는 이미 군벌 세력은 타도된 뒤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 일본에 대해서 저항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항일적이라고도 하고 뭐 반제국주의 같은 말이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일본에 저항하자는 거야. 여기에 반구벌 나오면 틀린 거예요,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습니까? 와우, 굉장히 기네요. 그죠? 굉장히 긴데, 와. 그래서 중국사가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적어두시고 이 흐름대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거 잠깐 지우는 동안 여러분들 뭐 할 거예요? 쭉 훑어보세요. 쭉 훑어보고 계세요. 여러분들 지금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따뜻하게 옷 입고 다니시나요? 제가 얼마 전에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얇게 코트를 입고 나간 적이 있었는데 쌤이 감기가 걸렸어요. 네. 그 정도로 여러분 날씨가 정말 추우니까 저처럼 방심하지 마시고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알겠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다 지웠는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제 중국사입니다. 중국사.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정도로 기억을 해두시고 바로 우리 중국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중국 다음엔 또 어디가 있습니까? 이 남아시아의 인도라는 나라가 있죠. 바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도 같은 경우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떤 독립운동이 있었는지 알아보자는 겁니다. 먼저 배경입니다. 영국은 그러니까 영국이 아니라 인도죠. 원래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당시 영국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거든요. 그러면서 영국인들이 인도인들에게 막 얘기를 해요. 야, 인도, 야, 별건 아닌데 네가 나를 위해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자치권 인정해줄게 라고 약속을 해요. 그래가지고 인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약속을 믿고 어떻습니까? 1차 세계대전에 실제로 참전하거든요. 근데 막상 1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이 영국 정부가 발표가 좀 달라져요.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이 독립운동이 치열하게 움직여집니다. 자, 보겠습니다. 배경, 인도에서는 왜 일어나냐? 영국이 자치권을 약속한 거야. 약속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인들이 아니라 인도인들이 어디에 참전한 겁니까?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기억을 해두시고, 대표적인 이제 운동가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누구의 물레, 그쵸? 소금 행진, 이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 자, 비폭력 불복종 운동의 대가,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간디라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인도에는 이제 비폭력 투쟁 말고도 무장 투쟁, 우리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려면 간디처럼 비폭력이 아니라 폭력 저항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이름도 기억해 두세요. 네루. 우리 친구들이 간디를 아는데 네루를 좀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네루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독립운동의 결과 영국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자치권을 획득합니다.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게 인도의 독립운동이고요. 바로 이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나라가 이제 동남아시아가 되겠는데, 이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보겠습니다. 자,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뭐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긴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서아시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도 있습니다. 한 번에 끝낼게요. 출제율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내신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만 습득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한번 먼저 베트남 갈게요. 베트남은 시험에 잘 나와요. 베트남에는 이 사람이 주축으로 이제 운동을 했거든요.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호찌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호찌민. 이름 좀 특이하죠? 쌤이 예전에 베트남을 여행 갔었는데, 이 호찌민 씨가 있어요. 이 호찌민 씨가 있는데, 와, 제2의 도시거든요, 베트남에. 근데 사람 이름을 따서 도시를 만들 만큼 당시 이 호찌민이라는 사람이 독립운동을 했던 것은 베트남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찌민이 베트남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이며 공산당을 조직했다는 거. 베트남 공산당을 만들고, 그리고 얘들아, 우리 친구들이 예전에 나한테 배웠겠지만 1차 세계대전 이전에 제국주의 파트했을 때 이 베트남은 누구의 지배를 받았다? 그렇지,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 누구로부터의 독립운동? 프랑스로부터의 독립운동을 했다.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사람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바로 누구냐면 무슬르노 스카르노가 있습니다. 수카르노라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정당이 좀 다른데 국민당을 또 결성을 해요. 그 다음에 베트남은 아까 얘기했던 공산당이고요. 자, 이렇게 수카르노가 국민당을 결성했고, 그 다음에 제국주의 시간에 배웠죠. 인도네시아는 누구의 지배를 받았다? 네덜란드의 지배를 받았잖아. 그래서 어디로부터의 독립운동을 했다? 네덜란드로부터의 독립운동을 진행했다.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리핀 같은 경우는 제국주의 시간에 배웠잖아. 원래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지만 나중에 어떻습니까? 1898년에 미국이 스페인을 건드리면서 필리핀의 지배지는 미국으로 넘어가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필리핀은 미국으로부터의 독립운동을 전개했다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오스만 제국이 있거든요. 이 서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좀 출제가 잘 되는 게 이 오스만 제국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동남아시아에서는 베트남이 잘 되고요. 자, 오스만 제국 한번 가보겠습니다. 얘들아, 이 오스만 제국은 서아시아의 대표적인 이 제국 중에 하나였잖아. 그치? 근데 이 오스만 제국이 20세기 이후부터는 완전히 분할이 돼요. 그 강력했던 호랑이가 이빨이 다 빠지게 됩니다. 그 와중에 이제 등장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써보세요. 무스타파 케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무스타파 케말이라는 사람이 독립운동을 전개했고 그 결과로 여러분들 나중에는 이 오스만 제국이 완전히 해체되고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나라 터키 공화국이 만들어지게 되는 계기가 이 무스타파 케말 주도로 만들어졌다는 거. 실제로 이 터키 공화국의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무스타파 케말입니다. 그러면 이 무스타파 케말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개혁을 많이 했어요. 제가 봐도 잘한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로 이 술탄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이 술탄이란 게 뭡니까? 당시 서아시아 이슬람교 세계에서는 이 술탄과 칼리프가 일치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오스만 제국이 좀 부패한 건데 이 술탄제를 완전히 폐지시킵니다. 완전 어떻습니까? 근대적인 개혁을 한 거죠. 그리고 술탄제도 폐지하고 그다음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슬람권 세계에서는요. 여성에 대한 인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년 전에 이 무스타파 케말이 어떻습니까? 여성에 대한 인권을 굉장히 드높였다는 거. 이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터키 사람들은 이 무스타파 케말을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엔 이 오스만 제국이 비록 나라의 크긴 작아졌지만 무슨 나라가 만들어진다? 터키 공화국이 수립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집트 같은 경우는 제가 제국주의 시간에 얘기했을 겁니다. 영국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영국에 반대하는 독립운동을 전개했고 그 다음에 서아시아에 뭐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이 아라비아 반도의 사우디 아라비아 왕국이 이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시험에 정말 잘 안 나오는데 이 아프리카에서도 독립운동을 진행해요. 근데 이 아프리카에서 독립운동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아프리카인들끼리 우리가 서로 단결해서 제국주의 열강에 대항하자, 뭉치자. 우린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범아프리카주의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우리가 오늘 아시아부터 그 다음에 서남아시아, 남아시아,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다 끝낸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좀 어려웠죠? 어려운 파트가 어디였어요? 중급 파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급 파트 다시 한번 복습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가볼까요? 역사 문제 1. 일본의 21개조 요구에 반대한 운동은 중국의 오사운동이야? 신문화운동이야? 3.1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베이징 대학생들이 주축을 했던 운동. 우린 이 운동을 오사운동이라고 하죠. 그렇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차 국공합작이 결렬됐대요, 우리 친구들. 1차 국공합작이 결렬됐어. 왜 결렬됐어? 순원이 그랬어? 아니면 장제스가 그랬어? 장제스가 결렬했다고 했잖아. 자, 왜? 장제스랑 순원은 생각이 좀 달랐다니까? 그치?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결렬된 이유라는 건 적어도 장제스가 국민당의 총수가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장제스는 어떻습니까? 그 이후부터는 이제 누가 대장정을 실시했다? 쌤이 얘기했죠? 공산당이 대장정을 실시했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자, 역사 문제 3번 보겠습니다. 인도의 무장투쟁 운동가는 간디가 아니라니까. 무슨 루? 네루. 이 사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요. 마지막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베트남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까르티니. 이거는 인도네시아야. 호찌민, 베트남, 무스타파 케말, 터키. 기억나요? 수카르노 누구였어요? 인도네시아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은 대표적으로 누가 되겠습니까? 호찌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 오늘 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각국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굉장히 잘 경청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